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막판에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 진행 중인데 오늘은 자가격리 중이죠. 이낙연 당대표 후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진짜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게 진짜로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건강은 좋습니다만 예.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요. 마음이 답답하시겠죠. 지금 밖에 지금 한참 걱정도 되고요. 예. 여러 가지 바깥 세상에 하도 국민들이 힘들어하실 일이 많아서요. 네. 영 안에 있는 게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도움이 안 돼서 괜히 미안하고요. 언제 그러면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가격리가? 31일 내주 월요일 정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흥행도 잘 안 되고 지금 코로나에 뭐 의사들 파업에 태풍에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아, 그럼요. 예. 뭐 하나만 해도 걱정일 텐데. 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하다가 다시 커지고 네. 또 수해 복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태풍은 또 몰아닥치고 네. 막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딱 이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나씩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전에 저희들 의사 총파업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부터 지금 집단 휴진에 들어가요. 뭐 전공의들 응급실에서도 빠졌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파업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의사들이나 전공의들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 코로나 국면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신다. 국민들께서 상처가 너무 크실 거예요. 네. 분노도 크시고. 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네. 네. 그 정부에서 그러면 강력하게 예를 들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다든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미 정부는 그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업무 개시 명령. 속보가 지금 떴네요. 예. 네네.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네네.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이미 상당한 정도까지 대화를 했는데요. 네. 철회를 하냐 마냐 이것이 마지막 쟁점이었던 것 같지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보류하겠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자. 네. 의사협회까지 그걸 수용을 했는데 네. 전공의 전임의들이 수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고요. 예. 지금이라도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면 좋겠고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네.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얘기도 해야죠. 네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지금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정부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 타격이 워낙 크니까. 네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낙연 후보께서는? 3단계로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지요. 일단. 예. 네네네네. 3단계로 가면 당장 직장을 잃는 분, 또 생계가 나락에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네. 네, 그런 상태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네. 아마 1차 고비가 이번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광화문 집회가 광복절 15일에 있었는데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을 14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주말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에 그 절정에 이를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래서 이번 주말을 넘긴다면 3단계로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인데요.
제가 함부로 전망해서는 안 되고요. 네. 방역 전문가들이 판단하실 일이죠. 네. 자, 주말을 고비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입장이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네. 당장 뭐 3단계로 가든지 안 가든지 당장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여야에서 다 나오고 있고,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뭐 전 국민이냐, 어려운 사람들이냐, 뭐 이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지금은요 그런 네. 논란에 빠질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만약에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법이나 액수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하느라고 힘을 쓰기보다는 방역을 더 강화해서 네.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더 맞겠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뭐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사전에 좀 논의가 돼야지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신속하게 뭐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상황의 모니터는 정부가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상황의 모니터는 단지 올 봄에 재난지원금 주었을 때와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다른데요. 네. 근본적으로는 올 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서 여기저기서 뽑아내가지고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이거든요. 네.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국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이고요.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미리 정해놓는 것이 상황에 안 맞을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컨대 이재명 지사라든가 경기도지사라든가 박주민 후보, 지금 상대 후보죠. 박주민 후보 그리고 뭐 김부겸 후보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취지는 아마 타이밍의 문제겠죠. 이게 늦으면은 곤란하다. 이런 어떤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이 있죠. 네. 주로 이제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그걸 살리자. 예.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건데 막상 돈을 주어서 소비어로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하. 네네,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기본 입장이신 거네요, 그죠? 예. 네. 4차 추경도 그럼 마찬가지 입장이시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상황을 좀 봐야지요. 지금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서 네. 시기가 언제까지 될 것인지. 네. 내일 모레면 본예산이 국회에 제출될 텐데요. 네. 그것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네. 네. 또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것이 지금 적절한지. 네. 왜냐 그러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아직 아무도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죠. 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 예. 이런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 판단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2차 대유행 관련한 책임론도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쉽사리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는데 예컨대 주호영 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역 실패 책임을 통합당이나 이런 광화문 집회에 연결하려고 엮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 정부 책임인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그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집회에 참가했던 분들 중에 아직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분 또는 숨어 들어간 분 네.
또는 집회에 갔다 왔다는 것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분, 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빨리 나타나서 검사를 받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협조를 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지. 예. 그게 어떻게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것을 비호하는 듯한 것이 오히려 공포스러운 것 아닌가요? 네, 그분들이 빨리 지금이라도 협조해야 되죠. 검사에 응하고 네. 빨리빨리 내 다녀왔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예. 그런다고 해서 그 신원이 노출되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이 확산 방지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 또 그분들 스스로가 확산 방지에 협조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 급한 일이죠. 예. 네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 책임인데 방역을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한 것은 왜 이 미래통합당하고 이런 광화문 집회에만 이렇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느냐, 이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아주 확산의 규모가 커진 것은 광화문 집회 이후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 문제 아닙니까? 네.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이 방역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 여기저기에서 17개 시도 모두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네. 지금 그 통합당이 지지율이 한때는 또 역전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위에도 서기도 했었어요. 네. 이게 당이 좀 위기 아니냐 총선 이후에 요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몇 번 좀 굼뜨고 둔하게 대응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망을 드렸을 것이다. 어떤 부분 때문에 실망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화가 나셨을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해 대응이라든가 또 우리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의 잘못에 대한 그 대처도 한 발짝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상처를 드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이제 급하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아직까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전월세도 대책 나오고 나서 돌아가는 게 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좀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상승세가 둔화된 것은 확연하게 확인될 수 있고요. 예. 네네. 안정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문제는 워낙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부분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것도 완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컨대 이제 부동산 전세값 같은 경우에 최대 5% 올릴 수 있지만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디테일들은 좀 보완하실 생각이신가요? 본질에 손을 대서는 시장에 오히려 더 혼란을 줄 겁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권익,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 흐름을 손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선거 얘기 해보죠. 지금 당이 뭐 위기라고 진단하는 시각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당 대표가 되신다면은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이제 인터뷰들을 쭉 해보면은 뭐 소통을 강화한다, 개혁 과제를 완수를 하면은 국민들이 다시 지지를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우선은요. 당 소속원들, 특히 의원님들의 눈빛이나 언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진중해질 것이고요. 네네.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흘 뒤면 정기국회가 시작이 돼서 그 국회가 연말까지 가거든요. 그 넉 달 동안에 승부가 나겠지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얼마나
유능하게 잘 해결을 하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아마 공수처일 것인데 공수처 네. 뭐 추천위원도 지금 추천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조금 강하게 돌파를 하실 생각이신지 법까지 개정을 해서. 우선 의장께서 네. 추천을 하라고 정형하고 계시니까요. 예. 그걸 봐가면서 예. 대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조영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추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법을 예. 안 지키면 네. 입법부는 어떻게 존립하게 되나요? 자기는 반대했으니까 안 지킨다라고 하면 네. 만장일치 통과된 법이 아니면 누군가는 계속 안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입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 공수처 말고 가장 역점을 두고 처음에 이제 해결하실 어떤 문제, 현안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그 고용보험 확대. 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네. 이 하나의 축이고요. 예.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준비하는 경제 입법들이 있죠. 네. 규제 완화나 또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죠. 네. 야당과 협치.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이 국민들이 약간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도 또 독주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풀어가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야당이 정강 정책에서 이른바 좌클릭을 네. 하고 있다. 네. 5.18 묘소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네.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네. 당연히 안건 협의에 응하는 것이 순서겠죠. 안건 협의에는 불응하고 네. 법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서 네. 무릎만 꿇는다고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 거대 여당이 그래도 이렇게 야당을 좀 보듬어 안고 좀 끌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역량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예. 그래야 되는데 예. 그거 하다가 시간을 놓쳤을 경우에 오는 국민 경제적인 피해 예. 또 국민들의 상처 네.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컨대 부동산 관련 입법은 네. 야당이 협조해 줄 생각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네. 계속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다면 네. 지금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런 여당으로서 고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건 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야당의 변신 노력이 정말로 진정한 것이기를 바라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정강 제1호가 무슨 기본소득이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나눠줄 수도 있을 텐데 당장 부동산세 올리는 것부터 반대하면서 네.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네.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네. 국민들께 더 많이 나눠드리자라고 한다면 네. 세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도 함께 해야죠. 그건 안 하면서 네. 세금은 자꾸 내리자 그러면서 돈을 나눠주자라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내년에 있잖아요. 네. 네. 이거 후보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뭐 논의를 해야 될 때 아닌가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셨나요? 이낙연 후보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예. 다른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급한 일이 있는데 그걸 제껴두고 네.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예. 당내에서 갑론을박한다면 네. 국민들 눈에 그것이 어떻게 비칠까. 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급한 일을 해가면서 네. 늦기 전에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책임 있게 결정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김부겸 누구들 박주민 죄송합니다. 네네. 김부겸 박주민이 아니라 왜 이낙연이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아까 모두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네. 코로나의 태풍에 아주 위기가 첩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에 과제는 많은데요. 네. 저는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 가지 위기에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는
저의 경험과 나름의 역량이 네.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네. 판단해서 대표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가격리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였습니다.